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채널 육성과 관련 법률을 수강하고 있는 경영학과 이한이라고 합니다. 중간과제 영상으로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제가 세무사 준비, 고시생이라 세무사 관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친구들과 진로 이야기를 하면서 세무사를 준비한다고 하면 여러 질문을 받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대표적 질문 4가지에 답하는 형식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무사가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사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리할 수 있고 관련 이슈를 해결하는 직업입니다. 주로 세금 장부나 서류 등을 조사해서 합법적이고 유리한 납세 절차를 의뢰자에게 조언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해 여러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까지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변호사가 소송과 관련된 업무 전반적인 부분을 도와주고 법정에서 의뢰인을 위해 변호하는 일을 하듯이 세무사는 의뢰인을 위해 세금과 관련된 업무 전반적인 일을 도와주고 세무서 등을 상대로 여러 상황을 대응하는 일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듣는 질문은 그럼 세무사와 회계사는 뭐가 다른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세무사는 CTA라는 약자를 사용하는데 Certified Tax Accountant라 불리고 회계사는 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라는 약자를 사용합니다. 영어 약자를 유추해 보면 회계사 안에 세무사가 들어간다고 설명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부분들이 다릅니다. 우선 세무사와 회계사는 되는 과정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주관하는 기관부터 다른데 세무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회계사는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시험을 주관합니다. 시험의 과목은 회계, 세무, 경제학 등 비슷한 것들이 있지만 세무사는 1차가 절대평가이고 회계사는 상대평가입니다. 세무사의 2차는 절대평가이지만 매년 높은 난이도로 최소 합격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서 사실상 상대평가로 등수를 매긴 후에 합격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는 2차는 절대평가인데 부분합격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앞선 시험에서 일정 점수를 넘긴 과목은 부분합격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부분합격된 시험은 면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회계사의 시험 과목 수가 더 많고 1차가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이 더 긴 편입니다. 업무는 세무와 회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큰 차이점은 감사 업무입니다. 회계사는 감사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 감사 업무를 할 수 있고 세무사는 감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회계사는 세무사가 하는 세무 업무나 개인 사무실을 열어 세무 기상대리를 하는 등의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무사를 하지 말고 회계사를 하지라는 의문이 들 텐데 회계사와 세무사의 업무 방향이 다릅니다. 회계사는 공공기관이나 감사 대상 기업을 주 고객으로 주로 회계 감사 업무를 하고 세무사는 개인 사업자나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회계사들은 빅4라 일컬어지는 4개의 큰 회계 감사를 주 업으로 하는 법인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고 세무사들은 세무법인에 들어가 일을 하거나 스스로가 개업을 해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무와 회계에 대해서 회계사는 제너럴리스트, 세무사는 세무 스페셜리스트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어떤 친구들은 이제 AI가 개발되면 세무사는 다 없어질 텐데 그거 공부해서 뭐하냐라고 놀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땡땡년 안에 없어질 직업 순위의 회계사나 세무사는 늘 빠지지 않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없어질 유망직종이라는 말 대신에 이처럼 세무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거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유튜브라는 비디오 플랫폼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게 된 것처럼 미래 사회로 나아갈수록 경제 상황은 알 수 없게 되고 더욱 다양한 직종과 수익 창출 구조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세금 관련 문제는 늘 이슈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과거보다 세무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미리 세무 관련 컨설팅을 받아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곳이 많아지면서 세무사에게 관련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사람들의 관심과 압력이 점차 커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보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적용받는 사람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탈루 방지 및 투명한 과세 행정을 위해 가산세를 높이는 등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서 세무사의 역할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직 사회생활을 하기 전인 친구들이 있어서 가끔 연말정산에 대해서 묻기도 합니다. 국가는 기업은 세금을 납부하는 데 적절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개인은 그러한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월마다
급여를 받을 때 회사는 월급에서 간이세액표라는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원천적으로 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하고 이렇게 월급에서 원천 징수한 돈을 개인을 대신해 회사가 세금을 국가에 납부합니다. 이때 회사는 개인마다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액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원천 징수하고 납부하는데 이렇게 납부된 1년치 세금을 우리는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다시 한번 계산하고 정산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계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데 소득공제라는 이름으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을 월급에서 뺀 값에 일정 세율을 곱해 가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산출된 가세표준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서 소득공제에 이어서 한 번 더 여러 조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자체를 공제해주는 세액공제를 합니다. 이렇게 산출되는 결정세액이라는 것이 원천징수로 회사가 대신 납부해준 세금 대신에 우리가 원래 냈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결정세액에서 미리 회사에서 납부했던 세액과의 차익을 연말정산으로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같이 지급되어서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도 있지만 사실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내가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연말정산 시 무조건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이 표처럼 내가 내야 할 결정세액이 회사에서 낸 세금보다 적어야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때문에 반대로 내가 내야 할 결정세액이 회사에서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인데 제 영상을 봐주신 분께서 원래 알고 계셨던 상식일 수도 있고 혹은 몰랐던 새로운 개념일 수도 있을 텐데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루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